다시 한번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금 미국 언론들이 우리 미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대학생들이 술 마시러 가려고 술 사려고 쓰기 위해서 가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지 유권자 등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주들이, 뭐 지금은 좀 달라진 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주들이 DMV에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람들의 그 명부가 자동으로 유권자 명부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짜 운전면허증이라고는 하지만 그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유권자 명단으로 그 리스트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 정보당국 산하의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의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최소 18개 주 이상의 유권자 등록 명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훼손을 했다. 컴프로마이즈 했다라는 겁니다. 컴프로마이즈 했다라는 것은 뭐 조작했다라고도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단어입니다. 이 훼손을 했다라는 정보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 각 주마다 유지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들이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개판인 곳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순진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명색이 미국인데, 그리고 정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전산 시스템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최소 18개 주에서 유권자 등록 명부 시스템이 침투당했다. 그래서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명단이 넘어갔다. 그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명단이 넘어가는 것은 각 주의 침투에 들어가서 주정부 서버를 해킹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틱톡이라든가 이런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수 있는,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앱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들을 수집한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시스템 같은 거 미국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틱톡 이거 미국 기업이 되지 않고 중국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틱톡은 미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보당국, 그러니까 인텔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이 정보당국 내부에 정치적 조율 및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개의 첩보부들이 있는데 그 첩보부들이 다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오염된 첩보부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2020년 당시에 국가정보국을 비롯한 정보 공동체에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은밀히 개입할 의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밀 해제된 내부 이메일들을 보면은요, 정치적 임명직 관료들과 실무 분석가들 사이에 격렬한 어조의 조율이 있었다. 이걸 프레이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무 담당자들은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팩트에 근거해서 분석한 자료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든가 정황이 보입니다. 라든가 이런 보고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제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뻥 튀겨서 얘기하려고 그래.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라고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던 윗선이 있었다. 그 윗선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치인들이 임명해 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도 아니고, 그 조직에서 잔뼈가 굵어서 올라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들이 임명해 준 사람들. 그래서 고위 관료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른바 딥스테이트들, 이들이 지금 그러한 조율 작업에 나섰다. 프레이밍이라는 걸 했다라는 건데, 프레이밍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틀을 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왁구를 짜준 거죠. 예. 왁구를 딱 짜주고 틀을 짜주면서 이 틀 안에서만 얘기해. 요 틀을 벗어나는 거는 다 잘라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 나오면 뭐 중국이 개입을 하고, 그거는 틀 밖으로 벗어난 이야기. 다 잘라내. 그래서 시각을 좁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들이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온 보고를 윗선으로 올려보낼 때에는 그 틀 밖으로 벗어난 내용은 잘라내버리고 틀 안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게 정치적 검열이었던 거죠. 정치적 검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첩보부서들 안에서. 2020년 9월 3일자 DNI 내부 이메일에는 한 관료가 여기에 정치적 성향이 스며드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적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NSA의 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서 있었죠. 대통령 일일 브리핑 이 문구 수정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위원회의 선거 위협 분석국장이 아니 이 PDB를 선거와 연결짓지 않는다고? 야 이거 정신이냐? 야 내가 지금 정신을 잃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끔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선거가 지금 개입이 당할 수 있고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요소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대통령 일을 보고해서 뺐다고? 뭐 이런 겁니다. 놀란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문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분석을 제가 다 해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문서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 자, 세 번째, 국내 선거 인프라 취약점 및 부정투표 조사.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는 분. 2020년 10월 달에 미시건주 머스케건 지역에서 약 8천에서 만 건의 허위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대한 경찰 및 FBI 초기 수사 파일이 조사가 됐다라. 이 파일이 이번에 공개된 문서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FBI가 표본 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107건 중에서 91건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가짜 신청서였다. 가짜 유권자 등록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90%에 거의 90%에 달하는 가짜 유권자 등록 신청이 있었다. 심각한 문제죠. 다만 이 사건은 2025년 9월 달에 FBI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공식 종결한 사안이다라고 BBC가 보도를 했는데 그게 정말 혐의가 없어서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방해받아서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수사를 방해받았던 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조사를 인용한 섹션에 보면은요. 연방 선거에 약 22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되었다라는 시스템적인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런 주장들이 담깁니다. 지금 숫자들이 계속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보고된 시점에 따라서 숫자들이 좀 바뀌는데요. 최종적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숫자는 25만입니다. 25만. 팍스뉴스 디지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9만 832명, 뉴저지 주에서는요 35,152명, 네바다 주에서는 15,903명,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14,576명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들 주들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이요 유권자 명부를 공개를 안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를 않습니다. 들통날까 봐 안 하는 거죠. 2020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자국 선거의 투표 총량을 감사로 잡아낼 수 없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 조율했던 구체적인 음모를 CIA가 파악했던 보고서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해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라고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그럼 재검표해. 재검표하거나 혹은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잘못한 게 드러나지 않았다. 선거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치러졌다. 끝.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속여 넘기는 방법을 베네수엘라는 찾아냈다. 그 방법이 무려 14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방법들을 CIA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보고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선거하는 것만 이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트럼프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미국의 전자투표 인프라도 이와 유사한 해외 해킹 위협에 위험하게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